자이언트6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나온 연승인데요. 롯데는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에 홈에서 벌어진 KT와의 5차전에서도 역시 스코어 1대0으로 짜릿한 승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은 선발 투수 스트렐리 선수가 아닌 9회 말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강로한 선수인데요. 이날은 사전 프리뷰를 해드렸듯이 KT에서도 갈매기 사냥꾼으로 통하는 롯데의 최대 천적 배재성 선수가 8회까지 단 한 점도 주지 않았고, 롯데의 스트렐리 선수도 역시 7회까지 탈삼진 6개를 뽑아내며 무실점, 그야말로 명품 투수전이 이어졌습니다. 그 흐름을 8회에 박지령, 9회 김원중 선수가 무실점으로 이어나갔고,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메이드시킨 강노한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하여금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차지했는데요. 마지막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들어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포수와의 충돌로 인해 고통을 호소한 전준호 선수가 괜찮아야 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롯데는 이번 주에 기아에게 당했던 수입을 KT에게 풀어내고 있는 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올 시즌 기아에게만 0승 6패의 전적과는 반대로 KT에게만 5승 무패로 기아전에서 까먹었던 승패 마진을 KT전에서 고스란히 다 챙겨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으로 6월 7일 6차전에 서력전을 준비하는 KT는 제1선발 데스파이네 선수를, 그리고 시리즈 수입을 노리는 롯데는 박세영 선수를 나란히 예고하였는데요. 데스파이네 선수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벌어진 개막전에서도 한번 맞붙었던 선수로 인터벌이 상당히 짧으면서도 변화무쌍한 투구 내용으로 6이닝간 단 4개의 피안타만을 내주며 1실점으로 상당히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개막전 외에도 5월에 등판했던 5번의 일지에서도 상당한 투구 내용을 이어가던 모습의 데스파이네 선수였는데요. 약점이라도 찾아낸 것일까요? 최근 벌어진 6월 2일의 두산전에서는 5이닝간 10개의 피안타를 내주며 10실점에 난타를 당하면서 그 기세 등등하던 페이스가 제대로 한풀이 꺾였습니다. 올 시즌 성적은 총 6경기를 선발로 나서며 2승 1패, 평균 자책점 3.89를 기록, 평균 속구 구속이 145km의 투심, 커브, 그리고 커터를 구사하는 투수가 되겠는데요. 투구 비중의 21.8%의 레파토리를 차지하는 커브 외에는 대부분 빠른 볼이 들어오는 투수인데 투심과 커터를 교묘히 섞어서 구사하는 투수라 궤적을 예상해서 때려내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투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레파토리 때문인지 피장타율이 3할 오픈 1, 2에 불과하며 마찬가지로 POPS가 6할 오픈 5리를 기록 중에 있는데, 이 좋은 성적에 비해서 피안타율이 2할 7푼에 달한다라고 하는 점은 조금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데요. 특히 올 시즌의 볼산비가 6.00으로 9이닝당 볼넷 토용 지수가 1.2이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성구함보다는 초반부터 확실하게 노려서 때리는 게스히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았던 성적이었는데 지난 두산전에 상당히 난타를 당했던 터라 올 시즌 득점권 피안타율도 3할 7푼 1, 2로 크게 치솟았었는데요. 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좌타자 승부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2할 2푼 4리의 피안타율을 보였던 우타자 대비 3할 1푼 9리의 피안타율을 보였던 좌타자 승부에게 확실히 약점이 있는 투수인데, 롯데에게 항상 아쉬운 점으로 남는 좌타자의 부재를 이날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의 좌타 간판 손아섭 선수 외에도 허일이라던가 김준태 선수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시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맞서는 박세용 선수는 이번 한 주에 첫 포문을 열었던 투수로 지난 기아전에서 1회의 시작을 김호룡 선수에게 선제 솔로포를 맡기는 했지만 5회까지 1실점으로 틀어 막으면서 살아나는가 싶더니 6회부터 나오는 실투로 와르르 무너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 시즌 총 5경기의 선발 기회에서 승 없이 4패, 평균 자책점 6.38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닝당 출루 허용률인 WHIP가 1.75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는데요. 매년 그의 위닝샷으로 평가를 받았던 스플리터의 구사율을 줄이면서 슬라이더와 커브 비중을 높였던 점이 되려 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며, 최대 150km를 상회하는 직구 역시 컨트롤이 잘 되지 않으며 실투성으로 복판에 들어가다가 큰 것을 맞으면서 한 방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9이닝당 홈런 지수도 1.50으로 경기당 1개 이상씩은 맞고 시작해버리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없었죠. 그래도 확실히 지난 5월에 비해서 이번 6월의 첫 피칭은 내용적인 면에서 좀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직구가 실투성으로 한가운데 몇 번 몰리기는 했지만
커브라던가 전체적인 브레이킹 볼이 포수 무릎 정도의 높이로 낮게 컨트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속구 컨트롤만 좀 더 정교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올 시즌은 아직까지도 첫 승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매번 조바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숨을 크게 내쉬고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 나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통산 KT 상대로 가장 약세를 보였던 빅3가 로하스, 유한준 그리고 강백호 선수였는데 아시다시피 강백호 선수는 부상으로 부재 중이고 유한준 선수 역시 현재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상적인 몸 상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로하스 선수인데 통산 1개의 홈런을 포함하여 19타수 9안타 4할 7푼 4리의 성적을 냈던 타자라 최대한 로하스 선수 앞선에 있는 테이블 세터에게 출루를 어떻게 억제를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찌감치 위닝 시리즈를 확정지은 롯데 선발 투수 박세용 선수 활약 정도도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방망이도 이제는 고개를 들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프리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